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을 시도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566포인트 선에서 상승 거래 중으로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막한 미 연준 연내회의인 잭슨홀 미팅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예, 전일 악재에 대한 연속으로 조정을 보였었던 국내 증시는 간밤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 미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을 회복한 가운데 현재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별로도 전일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었던 외국인들이 재차 사자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말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 이벤트를 앞두고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전개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에 관련돼서는 이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밝힌 이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경제 이벤트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버냉키 연준 의장 등 각국 중앙은행 총재의 불참으로 인해서 다소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기도 했었지만은 10월 테이퍼링 종료를 앞두고 처음 참석하는 옐런 의장의 연설에 이번 잭슨홀 이벤트는 시장이 이목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옐런 의장이 연설 제목을 살펴보면 고용 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전일 앞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연준의 의사락 공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었는데요. 공개록 회의록 내용 중 고용과 물가 회복에 따른 통화 정책의 정상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이미 지난 7월 FOMC 회의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새로운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용 회복과 관련돼서도 아직 사용되지 않은 노동 인력이 상당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새로운 완화 뉘앙스를 담겨 놓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옐런 의장은 유동성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완화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8월에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는 박스권 돌파 이후에 현재 재차 숨 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차 박스권 국면에 갇힐 수 있을런지 혹은 또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주말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돼서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잭슨홀 연설 이후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실적 우량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번지면서 세계적으로 국가 간 치열한 백신 개발과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도 백신 개발과 신약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멘토님께서 그중에 눈에 띄는 기업인 일양약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일양약품 일단 이제 뭐 회사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면 이제 뭐 모든 회사 내용을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좀 어떠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양약품은 13년도 매출이 이제 한 1,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2억 정도, 순이익이 21억 정도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긴 하지만 뭐 거의 근접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1,477억 정도 매출,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매출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7억 정도,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40억대,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이제 2배 정도 올라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일양약품의 지금 이제 몇 가지 어떤 포인트들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뭐냐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 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일양약품의 주력인 원비디의 판매 부분과,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제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루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매출이 이제 600억 정도 나왔다고 본다면 올해는 한 20% 이상 성장한 한 750억 정도 지금 회사 쪽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일양약품이라는 회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신약입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신약을 만들겠다, 신약을 준비하겠다, 아니면 신약을 임상 일상을 진행한다, 이러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 벌써 이제 신약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신약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시는 대표적인 이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일양약품은 국내에서도 이제 원비디를 갖고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신약 개발에 쏟아붓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신약 개발을 시작한 게 언제냐? 86년도에 시작을 했죠. 86년도에 시작해갖고 정확하게 만 22년 만에 국내 신약 14호 놀텍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슈펙트라는 게 이제 2012년도에 완성됐으니까, 이것은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26년 만에 지금 나온 거죠, 약이. 그래서 이제 놀텍이라는 게 이제 어떤 쪽이냐면, 이제 12장 위, 이 궤양 쪽의 치료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이걸 같은 말로 표현을 하면 미란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지금 신약이 2008년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식약청에서 12장 위궤양의 치료제 쪽으로는 승인이 났는데, 식약청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 효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던 부분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에 매출이 좀 증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신약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선에 있는 전문의들이 처방전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내 신약, 그러니까 해외에서 신약이 검증돼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처방전을 쉽게 내려주는데, 국내 신약이 나올 때는 전문의들이 처방전을 쉽게 안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속도를 좀 늦었다는 거. 그래서 LG화학이니, LG생명과학이니 SK케미칼이니 이런 쪽에서도 사실 신약을 몇 개 냈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해외로 나가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예들은 많지 않았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신약 중에서 지금 19개의 신약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지금 매출이 뜨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다는 게 이제 제일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양약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양약품은 이제 위 12장 궤양 치료제로서의 효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으로서의 치료제로서의 효과들이 인정된 상태에서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의료지에서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놀텍이라는 신약 물질, 놀텍이라는 신약 물질의 기본적인 물질 구성이 일라프라줄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에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 자료가 나왔냐면, 표적 항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적 항암이라는 것은 다른 세포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암세포에만 직접 반응을 해서 암세포 자체만을 공격해서 죽이는 세포 사멸법으로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자료들이 나와서,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위암 치료제, 무슨 암 치료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놀테이라는 물질 자체가 암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아무 쪽에나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많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학술지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장, 식도, 폐, 위, 간, 치치, 신장 등 모든 부분에 지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처방전이 많이 안 내려져서 매출이 좀 많이 안 떴습니다. 근데 작년 대비로 올해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효능 인정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 처방전 속도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올해 예상되는 규모는 한 120억 정도, 그리고 향후는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안정적인 좀 매출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국산 신약 14호 놀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개 지금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슈펙트입니다. 슈펙트라는 건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데요. 사실 백혈병이라는 것도 하나의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백혈병 치료제가 시그나, 스파라이셀, 그리고 글로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글로백이 상당히 지금 백혈병 치료제로서 좀 각광을 갖고 있죠. 근데 슈펙트가 이제 글로백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뛰어난 물질이다라는 자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마무리 국면에 있습니다.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다국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국가에서 한 2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보통 이제 진찰, 관료 진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양약품이 신약으로서 세 번째로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슈퍼양 바이러스 치료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미플로라는 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YS7640, 그러니까 일양 7640이 현재 어느 정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전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임상을 갖다가 1상, 2상, 3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임상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를 보시면 되냐면 동물을 이용해서 임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임상 단계를 거쳐서 동물에게 무리가 없을 때 이제 인간의 사람 몸으로 이제 임상을 넘어오는 단계인데, 현재는 전임상 단계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는데, 이 타미플로보다도 물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월등하다라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신약을 대표하는 회사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어떤 결과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신약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겠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마무리 국면들이 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들은 좀 늦어졌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신약을 만드는 과정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속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회사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녹십자가 거의 선점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타미플루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국내에서는 백신 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라인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백신 공장은 이제 세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래 이제 했던 녹십자하고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양약품에서 백신 공장을 충북 음성에 6천만 도스 정도 생산 가능한 정도 규모로 공장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6천만 도스라는 것은 6천만 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투입할 때가 1도스라고 보시면 되고, 6천만 도스라면 6천만 번 정도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직접적인 매출 구조나 생산을 하게 되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까지 이미 만들어 놓고 공장을 짓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공장이 이제 지어져서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공장의 가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분기 정도 아마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회사 쪽에서는 이미, 팔 수 있는 판매망을 지금 다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매출 자체는 올해만 예상을 해도 한 120억 정도, 3개월만 돌려도 한 120억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에서는 연간 500억 정도에서 700억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라인 갖고. 그리고 향후 1000억대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는 상당한 매출 기여도나 이익 기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양약품의 이제 가장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내용은 다 알겠는데 과연 그게 현실화돼서 숫자로 반영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언제냐? 라고 볼 때는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14호, 18호,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마지막으로 지금 가는 세 번째인 항바이러스 치료제 쪽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14호와 18호가 적응증 확대라든지 라이센싱 아웃이 언제 될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일양약품의 주가의 탄력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과정까지를 기다리다 보면 이제 상당히 지치는데, 이제는 일양약품에 대한 회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현재의 주가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닌 게 중국 쪽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백신 공장 가동을 통해서 완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을 하면서 원비드나 이런 걸 팔았던 대부분의 자금을 100% 신약 개발에 갖다 쏟아붓다면, 이제는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백신 공장이라는 부분과 중국이 가동이 되면서 상당히 재무적인 부분도 좋아질 거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 신약의 성장성 부각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때가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조금만 한다면 아마도 바이오 제약 쪽에서, 특히나 신약 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회사 하나가 우리 눈에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만 흐름만 하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길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서 나타났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나타났던 것은 결국은 신약 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4호가 놀텍이 2008년도에 승인이 났다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라고 본다면, 이제 그 이후에 제대로 한 번도 이제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중간에 임상 3상이 진행되다 만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주가의 급등락이 있어 갖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지금은 주가는 2만원 정도의 저점과 4만원 정도의 장기 박스권에 좀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재평가 받기 위한 시점이 이제는 매출처와 수익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약의 성과도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14호, 18호에 대해서는 적은 나라, 아주 규모가 작은 나라들 쪽에서는 지금 라이센싱 아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쪽이라든지 어떤 유럽 쪽을 뚫게 된다면 이거는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전략을 짜신다면 괜찮은 어떤 흐름들을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스 김용진 멘토와 함께 일양약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요? 네, 되게 좋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 하락폭 자체가요,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 시장 흐름을 살펴볼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국내 이슈는 긍정적이다. 이 포인트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 오전 방송 잘 보시고 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종목 말씀드리고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종목을 천천히 드리고 있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IT주들은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해서 크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IT주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요? 8월 중순, 8월 말 때 제가 IT주 담을 것이다, 담아야 된다, 그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IT주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 네, 중소형주들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릴 거예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제가 빨리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볼게요. 네, SK하이닉스, 대한항공, LG유플러스, SK이노베이션, 파라다이스, 요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먼저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네. 자, 며칠 오르더니만 오늘 약간 조금 시가 대비해서 밀려요. 쉬어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됩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니까요, 수량으로 보니까요, 그래도 외인들이 20만 주, 기관들이 13만 주 양매수 아주 강하게 기타 법인까지 도와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의 수급에서 뭐예요? 외인들 3일 연속, 기관들 4일 연속 들어온다는 거죠. 양매수 흐름. 그래서 제가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분할 매수 의견을 여기서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16,000원 아래 15,000원 깨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지난주부터 분할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오늘 이거 장난 아니에요. 대한항공이 현재 6.8% 급등 중입니다. 자, 대한항공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줬어요. 최근에요. 보자면 요 포인트의 이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그쵸? 여기 있다가 상단 부분까지 가는데 오늘장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급등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자, 수급 볼게요. 오늘장 수급에서의 외인들이 현재 보이는 거 1000주 정도, 기관들이 7만 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외인의 흐름 현재 차트 좀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니까요, 네, 매도세가 좀 잡히는 것 같지만 현재 7%까지 올라간다라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그냥 쓸어 담고 있다. 자, 최근에 수급 보니까요, 외인이 어떻게 해요? 잘 사주고 기관이 파는 분위기였는데 바뀌었어요. 그렇죠?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 기관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고점 포인트까지 단박에 올려놨다. 이거 좀 더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왜요? 실적이 좋으니까. 3분기 때 성수기잖아요.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LG유플러스 좀 볼게요. 자, 다시 만원에 안착합니다. 자, 오늘 장중 고가로 해서요, 125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통신주들이요, 영업 정지를 당할 겁니다. 누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영업 정지를 당합니다. KT는 안 그래요. 잠깐 좀 체크하고 갈게요. SK텔레콤 주가 긍정적이죠. 조정 시에 매수 말씀드리고 있어요. KT 같은 경우는 근데 밀리네요. 왜? LG랑 SK는 가는데 영업 정지 안 당하는 KT 왜 빠져? 네. KT는 그간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풀매수였어요. 근데 외인이 매도하는 거지. 약간 조금 매도 흐름, 차익 실현 물량이 1차적으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이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오늘장도 마찬가지 들어오고 최근 들어 수급이 기관들 중심으로 강한 매수. 자, 오늘장 보니까
기관들이 몇 주? 10만 주. 외에는 더 사주네요. 36만 주. 그냥 팔았던 거 다 싸그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겠죠? 흐름이 역시나 상승 분위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N자형 패턴에 가장 근접한 대형주가 아닌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약간 걱정인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인데 일단은 걸렸길래 갖고 나왔어요. 네, 오늘장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는 나왔습니다.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돼요. 유가가 재미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의 수급 볼게요. 최근의 수급 차는 이래요. 그냥 기관들이 버린 모습, 외인들이 좀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너무 많이 물량을 던졌었죠. 엄청난 물량을 최근에 그냥 던졌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요, 기관이 조금 사주는 모습 2만 주가량 현재 잡히고요. 외인들은 7만 주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입니다. 차트 흐름이 어떻게 해요? 상승으로 분위기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상승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상승 추세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좀 더 상승 나와주면서요. 최소한 이거 얼마? 네, 10만 5천 원대 부근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수급 보고 대응해야 되죠. 지금은 그냥 올라가는 거 놔두세요. 올라가던 말던 그냥 놔두세요.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흐름은 바뀔 수 있으니까 놔두세요. 아셨죠?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나쁜 회사 아니잖아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고 급하게 지금 매수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하시라고 해서 갖고 나왔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파라다이스 볼게요. 자, 파라다이스를 얘기했었고요. 뭐 GKL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랜드를 그래도 조금 가장 실적 부분이 낮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오늘 1.3% 정도 상승 중이고요. GKL 0.5% 하락 중, 파라다이스가 1.3% 정도 하락 중입니다.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수급은 완전 반대예요. 실적 좋은 친구가 수급이 안 좋고 실적 나쁜 친구들이 수급이 좋아요. 파라다이스 수급이 어떻게 해요? 오늘장 보니까 외인들, 기관들 좋은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의 수급도 외인들이 아주 강한 매수를 잡아주고 있고 GKL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수급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 실적은 2분기 때 끝났다. 3분기부터는 양호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일단 1차적인 상승세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4만원까지는 일단 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지키시고 가져가시면 되고, 신규적인 접근은 수급으로 본데 가능하긴 하지만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분이에요. 오늘도 상담을 제가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5배짜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싸죠? 네, 좀 이따 말씀드려보고요. 아래 번호 나가죠? 013-3366번에 01공번으로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빨리빨리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가장 먼저 주신 분 보겠습니다. 1249님, 네, 지역난방공사, 네, 7만원 10% 보겠습니다. 7만원에 10%세요. 여기 포인트 10% 가지고 계세요. 자, 흐름을 보니까 상승 추세 그릴 때 매수를 하셨거나, 그쵸? 요때 하셨거나, 이 하락 추세 때 매수하시는 건 아닌데요. 흐름을 요때 보니까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이렇게 안 좋네요. 보세요. 8월부터 쭉 내려갔어요. 그쵸? 요때 누가 던집니까? 기관이 8월부터 해서 보세요. 8월부터 기관 매도가 나오니 주가 꺾여버리죠. 그쵸? 주체는 기관입니다. 자,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볼게요. 오늘 장도 기관 매도 나옵니다. 최근의 수급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 저점 포인트가 지금 63,000원 중반대 포인트, 거의 뭐 조금 더 내려오긴 하는데 요 포인트까지 올 가능성? 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현재가 부근에서 좀 더 내려온다면 6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 보인 이후에 상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상담을 하신 거예요. 좀만 이상하면 즉각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지금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참으셨어요. 참다 안 되니까 이제서야 질문 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지켜보다가 사야 될 수 있을 그런 타이밍까지 왔다고요. 매도가 아니라 지켜보다가 기간 수급 들어오면은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차트가 깨진 상황이라고요. 거꾸로 좀 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지금 바닥 포인트 잡는 방법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추세 하단 그리고 또 바닥 그리고 거기서 수급 들어올 때 매수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팔 때가 아니에요. 좀 더 깨져도 65,000원 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홀딩 하셔야 되고요. 정 팔아 치울 생각이 있으시면 이건 63,000원 깼을 때 그때 파셔야 됩니다. 63,000원 깼을 때 여기 아래선 아래 맨 아래 노란 박스 이 라인 깨면 팔아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려오더라도요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또 봐야 돼요. 흐름을. 예. 요때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그쵸? 요때 흐름 봐야 돼요. 참 애매한 자리에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답드리기 힘든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 SDI. 자, 매수가가요. 50만원이래. 15만 6,500원이에요. 6782님 볼게요. 20%. 네. 자, 오늘 2% 빠져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 바닥 포인트 구간에서, 요 정도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깼던 흐름도 다시 올라오고, 다시 깼잖아요?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뭐가?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 돼요. 다시 올라갈 때. 수급 상황이 오늘 상 있나요? 오늘 기간 5천주 들어오네요. 외인들이 많이 파나 보는데 현재 차트 열어볼까요? 네, 외인들이 좀 팔아서 그렇네요. 최근 수급은요. 외인이 들어오다가 팔고 나고 기간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림. 자, 기간이 좀 들어왔어요. 기간이 들어왔더라. 기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끌어내린 친구가 기간인데, 그쵸? 이거 다음 주 봐야 됩니다. 지금도 애매해진 구간이에요. 네.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그래도 외인들이 들어온 상황인데 갑자기 나갔어요 또. 그런데 차트가 지금 하단 라인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좋진 않은 그림이에요. 하지만 다시 기간의 매수세가 다음 주부터 이어져 온다면 삼성 SDI는 어떻게 주가가 요 위에처럼 이 박스권, 이 네모칸처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유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바로 아래 저점 포인트 있는데요. 14만 4천원 포인트 정도가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완벽하게 좀 정리한 다음 다시 대응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은 지켜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홀딩 하도록 하고요. 올라간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LG생명과학 매수해도 될까요? 7469님 볼게요. LG생명과학. 네. 매수가, 매수 되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본 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자, 보자면요. 바닥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낮아집니다.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약간 불안하긴 해요. 수급 포인트도 보자면 기관들이 계속 팔아가는 흐름.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 팔기 시작했어요. 많이 안 팔아요. 안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지켜볼 때가 됐구나라는 소리입니다. 잘 짚으셨고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내려왔는데 바닥 포인트, 최바닥 포인트 여기 잡혔죠. 그렇죠? 37,000원 저점 포인트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다가 조정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죠. 두 번째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 두 번째 반등 주는 포인트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관종에 그냥 넣어두시다가 이 두 번째 포인트 나오면 낼름 주워 드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도 올라가다가 뭐가 필요해요? 올라가는데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큰아이온 30% 어떻게 하나요? 5372님 1,800원이요. 자, 혼날 각오 하시고 말씀드릴게요. 1,800원 이때신 거죠? 네. 매수가를 깼어요.
깼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해운주입니다. 그런데 흥하해운의 실적을 볼까요? 네. 흥하해운이 실적이 이래요. 정말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이래서 그런 건데 순이익 부분이 또 영업이익 부분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 건데요. 2분기 실적이 이 친구가 나왔나 제가 모르겠네요. 2분기 영업이익 급증 기대라고만 나와 있는데 57억 원을 뭐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뉴스 기사가 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57억이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튀어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해먹었네, 실적 때문에 올린 건. 그런데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BDI 지수가 좀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도 해먹은 것 같고 애매한 자리입니다. 네. 제가 부탁드릴 것은 비중이 아까 적으셨나? 30%시잖아요. 비중을 좀 낮출게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항상 말씀드리죠. 금액이 단돈 100만 원을 주식을 하실지라도 비중은 10%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10% 비중만 조금 채우시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거의 매수가 부근이니까요. 정리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10%를 가져가시다가 1,7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많이 갈 거예요. 자, 코컴 볼게요. 8516님 5,170원 10% 5,170원이요. 코컴. 언제 사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때 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이때신가요? 5,170원이시면 네, 뭐 요 정도. 언제 산지 저도 모르겠으나 최근에 샀는데 최근에 사셨다면은 정말 며칠 전에 사셨다면은 뭘 팔려고 이거를 좀 지켜보셔야죠. 자, 근데 기업의 가치를 보자고요. 수급 포인트 꽝. 시가총액 얼마? 888억. 코스닥 IT 기업. 자, 그리고 실적 보니까 실적 흐름은 실적이 괜찮네요. 2분기 때 얼마나 나올까요? 2분기 때 좀 있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실적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뉴스 기사로 혹시 나온 게 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나와줍니다. 조사한 친구들 없나요? 누구 증권사에서? 어디 봅시다. 아직 그 실적에 대해 정확하게 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2분기 실적 개선세가 좀 클 것이다 라고 조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분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하겠죠? 자, 그러면 1분기 때 좋은 흐름으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보다는 좋게 나온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을 대충 15억 좀 했다 칩시다. 합쳐서 좀 더해서 너그럽게 줘서 30억 들어가 봅시다. 그 상반기 때 30억을 했다는 소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 자, 하반기까지 해서 60억 했다 칩시다. 단순 계산 PER 888 나누기 60억 하면은 몇입니까? 몇이에요? 600? 네. 14배? 14배 정도 되네요. 14배를 줄 만큼 이 친구가 가치가 있나요?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제가 넉넉하게 줬어요. 가치 없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팔아치우세요. 지금 코스닥 IT 좋은 거 많습니다. 굳이 왜 이 종목?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재가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SGNG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SGNG 4474님 이 좋은 종목을 제가 이거 1,000원대부터 알고 있던 지켜보는 종목이었는데 보겠습니다. 4,340원 10% 보겠습니다. SGNG. 네. 자, 4,440원. 자,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자. 흐름을 읽자고요. 자, 보세요. 2012년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 인식 대득 구간 요런 구간이죠. 요게 이런 바닥 포인트 한번 있었고요. 그래도 조금 바닥을 높여보자면 이 정도 구간 자체가 좀 그래도 큰 흐름에서의 바닥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자, 올해부터 해서 바닥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요 정도 포인트는 왔을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싼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하게 맞춰보자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상단 구간 자체는 이제 고점 포인트 영역이다. 이 위로는 뭐, 보통은 슈팅 구간이거나 다시 주가가 재평가되는 구간,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자주 꺾입니다. 꺾였어요. 그럼 매수하신 구간은 무슨 구간이죠? 매도 구간이잖아요, 사실. 매도 구간. 그쵸? 자, 그런데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요 상단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가까지는 가겠죠? 네, 매수가에서 어떻게? 정리하셔야죠. 매도가에 사셨는데. 어떡합니까? 매수가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리하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3,600원 포인트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전량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한국사회결제 11,000원 10% 보겠습니다. 11,000원 10%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거잖아요. 전자결제주들 다 좋은데 카카오 터져서 주가 급락했고요. 중국의 알리바바는 영향을 별로 안 줬어요. 자, 하나 더 남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라인에서 결제 서비스 하면 또 한번 흔들릴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볼게요. 자, 수급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수급이 고스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라인 효과로 인해서. 오늘장 수급은 좀 매도가 잡히네요. 연기금을 좀 팔아보니까. 외인 수급 좀 있나요? 전혀 안 보입니다. 11,000원이라. 네.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요. 라인 리스크가. 그래서 좀 걱정이기 때문에 비중을 그냥 다 줄이시면 어떨까요? 현재가 정도면 충분하게 많이 바닥부에서 많이 올라왔고, 네. 정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악재가 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라서 저는요,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4119번님, 한솔홈데코 2,200원 30%. 자, 2,200원이세요. 제가 왜 한숨을 쉬었는지 아실 거예요. 30%.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하단 포인트 라인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죠? 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요 포인트마다 가장 싼 구간으로 항상 제가 두 번째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최소한 2개 이렇게 여기랑 여기 잘 이으면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포인트잖아요. 여기 포인트죠. 그쵸? 여기서 사야 되는데 2,200원짜리는 아니었죠. 사실 좀 크게 본다면 애매한 구간이었죠. 네. 뭐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깨고 내려갔을 때는 빠르게 손절 처리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00원 요 자리 잘 지키다 올라가는 듯 했는데 또다시 하락해서 1,9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 생겼었습니다. 손절 라인이었어요. 또 하락 나오잖아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이 하여튼 요즘에 기관이 문제예요. 이 기관 애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한솔홈데코가 나쁜 정보 아닌데 그냥 후드려 패네요. 네. 자, 한 달 동안 기간이요 330만 주 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은 바닥 포인트에서 살 때도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때, 개인이 팔고 나갈 때 그때 매수를 해야지 최고의 안전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최소한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건 아니었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2,200원에 사셨다. 7월 말이나 7월 초에 수급. 7월 초에 사셨다면 왜 이렇게 욕심을 내셨는지 7월 말 때 좀 이 수급을 볼까요? 네, 이때 살 때 아니었는데 진짜 완전 다 털고 나가는데 이때 아니시겠죠? 제가 판단할 때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언제 7월 초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안 팔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월 말에 사셨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7월 말에 사셨다면 정말 주식하시면 안 돼요. 돈 못 버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흐름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장도 보니까 또 털잖아요. 이거 손절해야 돼요, 사실. 손절입니다. 네, 손절이에요. 손절. 전량 손절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웬만하면 손절 사인은 잘 안 드리죠. 전량이란 말을. 전량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저렴한 팔겠습니다. 파시라고 못하겠고 웬만하면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아셨죠? 제가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볼게요. CJ ENM이요. 5673님 45,900원 목표가를 얼마로 할까요? 보겠습니다. 네, 잘 잡으셨어요. 그쵸? 네, 잘 잡으셨고요.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움직이는 중이잖아요. 자, 움직이는 중이에요. 명랑 효과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친구의 수급사항을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와 줬어요. 기관들은 팔고 나가는 거. 수급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보겠습니다. 오늘 장 보니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잡혀오네요. 네, 나쁘지 않은 모습. 현재처럼 잠깐 열어볼까요? 외인마저도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는 게 현재 눈에 들어옵니다. 상승 분위기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전 고점 포인트 얼마인가요? 4만, 이번엔 9,000원 돌파하나요? 다음 주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근데 전 다음 주 시장 좋게 봅니다. 다음 주에. 코스닥, 코스피 다 좋게 봐요. 그러면 ENM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5만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49,000원을 제대로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또 터치하다 깔짝깔짝 되다가 밑으로 꺾이는 모습 보인다. 그때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보여 계시다가 이번에 45,000원 이탈해버린다.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종목 얘기를 많이 드려야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보기 전에요. AS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 종목 있어요. LG화학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우디랑 애플, 아이폰 효과 있는데 뭐하러 팝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반기 실적이 대박이 납니다. 제가 이거 안 팔고 가져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추세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KSS 해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500원 정도 올랐는데요. 괜찮아요. 자, 뭐 하는 회사냐?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당연히 해운주죠. 어떤 거에 제가 초점을 맞췄냐면은 BDI 지수, 발티군입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5배. 추세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반등, 다시 시작. 수급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 제가 그 수급을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살펴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를 띄워놨어요.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자, BDI 지수예요. 그렇죠? 몇 포인트 보이십니까? 자, 1096포인트입니다. 1096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때 언제 7월? 요때요. 7월부터 제가 조선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7월 중반부터 해서 팔지 마세요. 네. 가져가세요. 왜? 이유는 이거. 핵심은 이거였어요. BDI가 뭐예요? 물동량. 배가 물건을 실어서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동량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700이었는데 어느새 몇? 1096까지 갔어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해운주들이 살아나는 건데 잘 보세요. 그 조선주를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져가라. 버티세요. 왜? 얘가 올라가면 배가 또 많이 필요해요. 살아나니까. 그러면 오래된 배들은 뭘로 바꿉니까? 에코선으로 바꿉니다. 왜요? 에코선으로 해야지 요즘에 추세가 기름값이 얼마인데. 진짜 그 기름값만 아끼면 매출이 확 뛰어요. 영업이익이 확 뛰어요. 영업이익률이 확 뛴다고요. 해운사들이. 그래서 조선주들로 발주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봤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BDI 지수가 1000을 넘어왔으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좋아지고 있고.
전 세계 트렌드가 이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BDI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린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제가 PER 5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당기순이익이요. 전년 대비해서 265% 급증한 6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찾아보시면 돼요. 기업 분석으로 합니다. 자, 65억을 자 보니까 당기순이익 76억. 자, 하반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훨씬 더 장난이 아니고요. 상반기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일 가능성. 그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세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요. 잘 보세요. 손 그어요. 네. 자, 하단 포인트. 그쵸? 그래서 어떻게? 상승 줍니다. 고점 포인트 라인 어떻게 잡습니까? 평행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에 다음 포인트 어디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잖아요. 네,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고가 패턴이라서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면 한 16,000원 정도 돼요. 네. 16,000원 정도까지 천천히 계속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다. 수급 포인트도 최근에 수급은 어떻게 해요? 약간 조금 꼬이는 듯한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다시 잡는 게 조금씩 보이고요.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 네, 사줍니다. 누가? 투신, 연기금, 국가,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상승 분위기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렇죠? 매수가 얼마 잡아드릴 거냐면요. 자, 오늘 종가로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6,000원이 아니라 저는 슈팅 봅니다. 17,000원까지 해서 살펴보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저가 라인은 짧게 볼게요. 13,5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빠르게 손절 처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KSS 해운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조금 있다가 3시 5분부터 공개 방송을 시작하니까 아직 안 열었구나. 네, 오픈해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얘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덕분에 2054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 덕분에 56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